지금 자연수 m에 대해서 요 am이 x를 원소로 봤는데 x가 루트 m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ak의 원소의 개수는 a16 원소 개수랑 27 원소 개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미지수라서 요거를 풀어가면서 좀 감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16은 이렇게 한번 써보죠. 루트 16 이하의 자연수. 얘네들을 이제 원소로 갖는 애들이 된다는 거니까 이거 딱 4인데 다른 원소로 갖는 애라서 1, 2, 3, 3 이게 이제 A16 집합이 되는 거고 요거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n A16은 4가 되겠습니다. 루트 27 이하 자연수인데 요거 대충 5.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25보다 크니까 5.뭐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그래서 이거의 원소의 개수 5개 이렇게 여기까지 우변으로 감을 좀 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게 원소의 개수가 4 더하기 5 9개가 되는 K를 찾아주시는 건데 지금 보니까 자연수 K가 많은가 봐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갑시다. 얘가 뭐냐면 아니 이거 말고 요 안에 쬐깐한 게 뭐냐면 AK가 뭐냐면 루트 K 이하의 자연수 이걸 원소로 갖는 애. 지금 두 개가 다 힌트거든요. 일단 얘는 루트 16 정확하게 루트 없어지는 애의 자연수니까 이거 밑으로 떨어지는 숫자들이 다 원소가 된다는 거라 저거에 의하면은 이제 9 루트 뭐가 9가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81부터 가능한 거죠. K가 81부터 가능해. 여기 들어가면 K는 근데 이제 얘를 봐봐. 루트 27이면 5보다 조금 큰 숫자인데 5, 이 뒤에 있는 소수는 못 들어가니까 앞에 정수 부분, 자연수 부분만 해서 5개가 딱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25보다 큰 숫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루트 25보다 큰 숫자도 가능하니까 81도 가능하고 82도 가능하고 83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능하다. 그럼 어디까지 가능해지냐면 루트 81에서 9를 넘어가는 거. 루트 100이 될 때. 요때는 이제 10이니까 100보다 하나 작은 99까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다 힌트를 가지고 잘 찾아주시면 되겠고 빼시면 19개 이렇게 답이 가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1번이 아니라 4번. 어려운 문제에서 저렇게 예시 나오는 거는 답의 직접적인 힌트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잘 활용을 해서 감을 잡으시면 된다.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549번 볼 건데 요거 전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546, 7, 8번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49번 바로 보겠습니다. 549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A, B, C 순서대로 커지는 자연수 3개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입니다. 그리고 B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이 아니 조건제시법인데 A의 원소 중에 하나 또 A의 원소 중에 하나를 골라서 2개를 더해서 원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A가 A, B, C 이렇게 3개니까 내가 처음에 A를 고르고 여기 X에서 두 번째도 또 A를 고르면 2A라는 원소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소를 만들겠다는 거. 이해되세요? 2A. 그 다음에 A 고르고 B 고르면 이제 A 더하기 B 만들어지는
보시면요. 얘네 둘이 한번 비교해봐봐. 똑같은 A에 A보다 큰 B를 더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커요. 이게 당연히 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A에 B보다 큰 C를 더했으니까 얘가 당연히 커요. 이것도. 근데 여기가 문제야. 요거는 뭐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만약에 A, B, C가 순서대로 1, 3, 5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1 더하기 5 하면 6이고 2 곱하기 3 하면 6이니까 똑같아져 보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없어. 얘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여기도 이거 B 더하기 B라고 봤을 때 B보다 큰 거 더했으니까 여기도 B 더하기 C가 큰 거고 여기도 C 더하기 C 했을 때 제일 큰 거 두 개 더했으니까 B 더하기 C보다 얘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이쪽이 큰지 아니면 다른지 아니면 둘이 같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경우를 나눠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A 더하기 C하고 2B가 같을 때 요거 한번 풀어주시고 두 번째 A 더하기 C하고 2B가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그럼 A 더하기 C랑 2B랑 같을 때는 집합 B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A 더하기 C 대신에 2B라고 쓸게요. 이렇게 6개 중에 하나가 같으니까 원소 개수 5개 되는 거고 이거를 다 더하면 40이라고 했으니까 A가 3개, 3A 그리고 B는 4개, 4B 그리고 C는 다시 3개, 3C 이렇게 더해서 40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 3A하고 3C하고 한번 묶어보시면 3A 더하기 C 근데 이제 A 더하기 C가 여기서 2B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2B 6B 더하기 4B 하시면 10B 이게 다시 그니까 B가 4예요. B가 4로 고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C는 8이 되는 거죠. 8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경우를 나누시면 됩니다. 지금 A가 제일 작고 B가 4고 C가 제일 4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합해서 8이 되는 경우 쪼개보시면 이제 1하고 7 가능하고요. 2하고 6, 3하고 5 여기까지 가능하지. 이제 4로 넘어가면 B보다 작아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3개. 그래서 두 개가 같을 때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얘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얘네 둘이 다를 때는 원소를 다 쓰면 되겠지? 요렇게 다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라고 했으니까 A가 2 더하기 1 더하기 1 4개 B가 1 더하기 2 더하기 1 요것도 4개 C도 4개 이렇게 다 더해서 40이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다. 요 경우의 수 몇 개 나오는지 이제 잘 세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지금 세보실래요? 고정해놓고 뒤에 거 바꾸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제 1 끝났으니까 2보다 커야 되니까 3, 5 여기 끝이지? 4개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7개 집합 A 개수는 7개 괜찮나요?
259번 바로 볼게요. 자, 문제에서 A하고 B 집합의 원소의 미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돼 있으면서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거는 A 더하기 B가 한 가지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일단 경우를 쪼개봐야겠다. 요요요요 1? 예. A-1로 갈게요. 이렇게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A-1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쵸? A-1이. 이거 말고 4로 가자, 얘들아. 미안하다. 4로 갈게요. 얘도 미지수라서 4. 4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4하고 1이랑 같을 순 없고, 이거 당연한 거고, 4하고 2-A가 같거나, 아니면 4하고 B 더하기 6이 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렇게 크게 경우를 나누십니다. 첫 번째, A-A가 4일 때. 이렇게 해서 A, B 집합을 직접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A는 -2 이렇게 나오고, 집합 A는 네, 이렇게 되고, 집합 A는 -2 대입하시면, 그리고 집합 B는 1하고 4하고 B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여기에 포함되려면 B 더하기 6이 3이어야 되는 거죠? 맞죠? B 더하기 6이 3 -3. 그러니까 B가 -9가 나오네.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보면 -11 이렇게 하나 나오네. 여기서는 하나. 그리고 두 번째 4가 B 더하기 6일 때 요거 이제 B는 -2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집합 A가 4하고 A-1 아직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집합 B가 1하고 2-A도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B 더하기 6이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경우가 또 나눠지는데? A-1이라는 애가 1일 수도 있고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요게 1일 수도 있고 요게 2-A로 같을 수도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경우 나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 A-1이 1일 때 그럼 이제 A가 2면 되는 거고, 두 번째 A-1이 2-A일 때 이때는 A가 2분의 3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서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 구해보시면 이때는 A 더하기 B가 0 나오고 이때는 A 더하기 B가 -2분의 1. 네? 전부 다 음수네요. 요게 최대네. 최대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가 -11. 그럼 0 빼기 -11 하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준만 잘 잡으시면 돼요. 되셨으면 그 다음은 575번이고 그 사이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사진 찍을게요. 네. 사이에 질문 없으시면 575번 보겠습니다. 집합 A가 X를 원소로 갖는데 K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집합 A가 모든 자연수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K까지 K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집합 A.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5인 집합의 개수, 가장 작은 원소가 5.
인 집합의 개수가 32개라고 했으니까 공식으로 바로 가시면 전체 2의 K개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것부터 뺍시다. 지금 5가 제일 작으려면 밑에 있는 1, 2, 3, 4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 4개 빼주셔야겠지, 지수에서. 근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거. 가장 작은 원소가 5여야 한댔으니까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요건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빼주셔야 돼. 여기서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뺐더니 32개, 뒤에 5제곱 이렇게 됐다는 뜻이니까 K-5가 5 따라서 K는 10이다. 저것만 조심하시면 돼. 1 빼는 것만.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79번. 여기 다 풀어보신 거죠? 그쵸? 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집합 X를 먼저 쓰셔야 됩니다. 얘는 얘를 원소로 갖는 애다. 근데 X하고 N이 둘 다 자연수가 되니까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이려면 요 놈, 두 놈이 4의 약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X 원소가 4의 약수 1, 2, 3 이렇게 3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또 X의 부분집합인데 B는 안 된다고. X랑 B는 달라야 돼. 진부분집합이야. 1, 2, 4가 되면 안 돼. 자, 요럴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서 경우의 수 하시면 되냐면 B를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돼요. 이제 X는 B가 이제 X의 바로 부분집합이 되고 요것 때문에 A의 부분집합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삼되 B의 원소의 개수로 자세히 나누시면 됩니다. B의 원소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을 때. 다시 말해서 B가 공집합일 때. 이때 A는 뭐밖에 될 수 없어? 지금 A가 공집합에 포함되고 얘가 X에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A는 공집합밖에 될 수가 없죠. 이거 유일하게 공집합.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건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이제 B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볼게요. 요거부터 경우의 수가 쪼개져요. B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게 1로 한 개일 수도 있고 2로 한 개일 수도 있고 4로 한 개일 수도 있어. 일단 여기서 세 가지 되는 거야. B가 될 수 있는 게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고 여기서 세 가지. 자, 근데 1인 경우만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A가 1에 포함돼야 되고 얘는 당연히 X집합에 포함되고 그럼 이게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일단 공집합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A는 B가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 없으니까 1이랑 같은 집합 요거랑 같은 집합 하나 더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그럼 봐봐라. 요것도 두 가지 요것도 공집합이랑 2로 두 가지 여기서도 공집합이랑 2랑 두 가지 다 똑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 곱하기 2 해서 6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이것도 경우를 한번 볼게요. 1, 2, 4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조합으로 경우의 수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이 경우의 수가 3, C, 2 해서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능한 B가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3개 선택하면 1, 2 또는 1, 4 또는
2, 4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지. B가 될 수 있는 거 3개. 그럼 여기서도 한 가지 경우에서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A가 1, 2라는 집합에 포함돼야 되고 이건 당연히 X에 포함될 거고 이제 여기서 A 골라주시면 작은 원소부터 원소 개수 작은 거부터 공집합 하나 있을 거고 1, 2 이렇게 2개 있을 거고 1, 2라는 거 있으니까 총 4개 2의 제곱으로 세셔도 돼요. 원소 개수 2개니까 이렇게 곱하시면 3, 4, 12 그럼 이거 전부 다 더해서 19개가 답이 되겠죠. 1 더하기 6 더하기 12에서 19 그 다음에는 86번 볼 겁니다. 79번이랑 86번 사이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쓰시면 86번. 이거는 하라는 대로만 잘 하시면 돼요. 일단 A의 원소가 2하고 5, 2하고 5 두 개가 원소인데 여기서 봐봐. 2가 A의 원소고 2 곱하기 2에서 4가 전체 집합 52R에 들어가니까 4가 A의 원소가 다시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A는 일단 2 깔고 4 여기에다가 다시 4 대입하면 4, 2, 8 또 다시 한번 가는 2배씩 하면 되는 거잖아요. 8이 16 16 곱하기 32 근데 32 곱하기 64 하면 이게 전체 집합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다시 5가 A의 원소고 2, 5, 10 이 전체 집합의 원소니까 10이 다시 한번 A의 원소다. 그러면 5 깔고 2, 5, 10 10 곱하기 20 20 곱하기 40 40 곱하기 80이니까 안 돼서 여기까지가 최소값이에요. A에다가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어요. 뭐 1이 원소가 되면 이거의 2배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 그래서 9개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원소만 찾으시면 된다. 그리고 590번. (558) 588번 9번은 괜찮나요? 요것만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자, 집합 A의 원소가 5개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원래 부분집합 2의 5제곱 32개 나와야 되는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 하나 빠져서 31까지 되는 거예요. 31개. 그리고 이 부분집합을 BK라고 하는 건데 얘들의 모든 원소의 곱을 다시 한번 곱하래.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에 있는 원소를 싹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유형이 다 그런데 원소 하나의 입장에서 얘가 몇 개 나오는지를 세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곱이고요. 589번까지는 전부 합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몇 개 나오는지 세서 다 더해주시는 게 89번까지 문제, 몇 개 나오는지 세서 싹 곱해주시는 게 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1이 몇 개 나오는지 세볼게요.
원소 1이 몇 개 쓰이는지 보시려면 이건 어떻게 찾으면 되냐? 1을 뽑아놔. 이렇게 세시면 되지. 1을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에 몇 개 있는지 세시면 그 안에 다 1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게 1의 개수겠지. 자, 그럼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5개 원소 중에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1이라는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16개가 있는 거예요. 1이 16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1을 16번 다 곱하시면 되고 16번. 그 다음에 2도 16개 있으니까 2를 16번 곱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16번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16까지. 그러니까 이거 지수로 쓰면 1의 16승, 2의 16승 곱하기 4의 16승, 8의 16승, 16의 16승. 요거 지수 법칙으로 깔끔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부 다 16이니까 지수 법칙으로 고쳐주시면 1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4, 2의 제곱, 8 세제곱, 16 4제곱의 전체 16승. 이렇게 16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요거 2에 1, 2, 3, 4 더해서 10 곱하기 16, 16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답은 160입니다.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집합의 연산 갑시다. 98쪽. 책 98쪽. 그럼 여기다 필기하세요. 자, 이제 여기는 연산이니까 연산은 집합 하나만 있을 땐 연산이 불가능하죠. 2개의 집합이 나올 때 연산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 뭐 더하기, 곱하기, 빼기 그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가 집합의 합집합.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편해. 합집합은 A 또는 B. 그러니까 A하고 B에 있는 원소들을 다 포함하는 걸 합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A에 속하거나 A 또는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호로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합한다라고 하니까 이 컵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느낌으로 컵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이게 합집합의 표현이고요. 요거를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써보면 얘는 x라는 원소를 집합 x라는 애를 원소로 갖는 건데 x가 a의 원소일 수도 있고 또는 b의 원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합집합은. 예.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B의 원소가 되는 거, 이걸 교집합이라고 해. 그래서 이 컵을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얘를 두 번째 시법으로 표현하면 X를 원소로 갖는데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and B의 원소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됐을 때 A면서 동시에 B이기도 하는 부분, 요 가운데 부분이 되는 거죠. 가운데. 자, 그럼 이제 저기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봅시다. 649번에서 A, B, C를 먼저 여러분 저 원소나열법으로 쭉 써보세요. 예, 지금 등장하는 집합이 3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푸시면 편하죠.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이거 3원색 표시하듯이 이렇게 원 3개 겹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원소들을 이 안에다가 써보십시오. 일단 다 겹치는 거 쓰는 게 편할 겁니다. 이렇게 정 가운데, 그리고 A하고 B만 겹치는 거 5, 그리고 B하고 C가 겹치는 게 2,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A하고 C가 겹치는 건 없을 거고, 그럼 다 겹치는 게 아닌 애들은 요 바깥에다 쓰시면 돼요. A에만 있는 거 여기에다가 3, 7, 5 쓰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C라고 했으니까 일단 A하고 B랑 합쳐진 부분이 여기가 A랑 B가 합쳐진 부분이고, 그 중에서 C랑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여기.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원소 1, 2, 1번이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쟤는 됐고, 교집합 중에서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까 특강에서 배웠죠. 이런 거 배반 사건이라고 배웠는데, 집합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를 A와 B가 서로소라고 하는 겁니다. 실수에서의 서로소랑 달라요. 수체계에서의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하면 이거 뭔 말이지 하지 마시고 교집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저렇게 띄어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652번 보시면 A, B가 서로소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이 없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여러분. 네.
답은 5번입니다. 이거 너무 쉬우신 분은 센 나머지 푸셔도 돼요. 예, 1번은 교집합이 8이고 2번은 마이너스 1이 교집합이고 3번은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는 다 겹칠 거고 그리고 4번은 홀수인 자연수하고 소수는 대부분 홀수죠. 2만 제외하고 겹칠 거고 5번이 유리수랑 무리수 벤다이어그램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완전 정반대되는 걸로 그려졌던 거. 그래서 안 된다. 예, 이게 서론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하고 합집합 이런 거 연산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교환 법칙 중에 연산 법칙 중에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게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A 교집합 B, B 교집합 A. 이 두 개 당연히 같겠지. A하고 B가 겹치는 거, B하고 A가 겹치는 거. 합집합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합집합하고 교집합에서 성립한다. 합집합, 교집합에서만 성립합니다. 차집합을 배웠을 거예요. 차집합은 뺄셈이 수책에서도 그렇지만 집합에서는 차집합, 교환 법칙 성립 안 하고 그리고 결합 법칙. 자, 결합 법칙 내가 그때 처음에 가르쳐 드릴 때 뭐라고 했었냐면 결합 법칙은 연산이 모두 같을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자주 비교돼서 나오는 게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분배 법칙인데 분배 법칙은 연산이 다를 때 쓰시는 거예요. 연산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합집합, 교집합. 그러니까 결합 법칙 두 개의 연산이 나왔는데 전부 합집합이다. 그럴 땐 결합을 쓰시면 되고 합집합, 교집합 다르게 나온다? 분배 법칙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합 법칙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같게 나와. 교집합, 교집합 같게 나오면 앞에 거 먼저 교집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뒤를 결합을 해서 먼저 하든 앞을 결합해서 먼저 하든 상관없다. 합집합도 마찬가지. 그리고 합집합끼리 있을 때, 교집합끼리 있을 때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 보면 이제 복잡한 식 나와서 쭉 간단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했었죠. 그럴 때 이제 결합 법칙 쓸 때는 괄호 순서를 바꿔주는 거.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괄호를 몰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분배 법칙은 이런 거죠. 밖에는 교집합인데 안에는 이렇게 합집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분배 법칙 쓰시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이 덩어리를 요렇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교집합 앞에 거 요렇게 묶으시고 가운데 연산은 이거 요렇게 하고 또 A 교집합 뒤에 거 C 이런 식으로 묶어서 쓰는 거. 요거는 반대로 묶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연산이 이렇게 다를 때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연산이 다를 때 바로 안에 공통 부분을 먼저 찾아주시고 밑줄 공통 부분 먼저 찾아주시고 남아있는 걸 쭉 쓰시면 돼요. 여기 남은 거 A 여기 남은 거 교집합 B 이렇게 쓰시고 공통 부분은 한 번에 합집합 C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죠. 오케이? 연산이 다를 때 쓰시는 거라. 요거는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아래 그 뭐라고 공통인 거. 지금 이거는 묶어야 되잖아. 얘는 밖에 걸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괄호 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합집합 C가 공통으로 보이죠. 그러면 요 공통으로 보이는 거 밑줄 그으시고 남아있는 걸 순서대로 쓰면 돼요. A
이 밑줄 건너뛰고 교집, 합이 쓴 다음에 공통부분 써주시면 돼요. 수하는 숫자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식에서 하는 거랑. 그래서 연산 법칙은 이게 끝이고요. 그리고 용어 정리 좀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거 할 건데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문제에 나와 있는 전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98쪽이 밑에 있어요. 내가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박스 먼저 그리고 시작하죠. 문제에서 이 전체 집합 외의 원소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전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얘고 U라는 걸로 많이 씁니다. U. 이게 전체 집합. 이제 확률에서 표본 공간 같은 거죠. 그리고 여집합은 요거 나머지 그 집합의 나머지 부분이란 뜻이라서 요건 우리가 기호로 그 여집합 나머지가 요거는 컴플리먼트 이렇게 되니까 C 컴플리먼트의 C 앞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표현을 했을 때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의 바깥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바깥 부분. 그래서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써보면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한데 그런데 동시에 A의 원소는 아닌 거. 이게 여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에는 들어가는데 A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 예, 그리고 차집합은 말 그대로 빼는 거거든요. 근데 숫자에서 빼는 거랑 조금 달라요. 일단 연산 집합 두 개가 필요하다. A 빼기 B라고 쓰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A에서 B를 뺀다. A의 원소 중에 B랑 겹쳐 있는 부분을 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소 중 이건 뺄 수가 없어. 이미 A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A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A에는 포함되나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게 차집합이 되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당연히 여기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이 성립하는 건 차집합이랑 합집합밖에 없고요. 자, 그럼 차집합 배웠으니까 이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전체 집합에서 A만 쏙 빼고 나머지 부분이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전체 집합 마이너스 A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전체 집합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조건제시법 가지고 하시면 돼요.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부분. A 교비역. 이렇게 많이 했었지. A 교비역. A면서 동시에 B가 아닌 부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여집합이 붙어 있는 게 뒤로 빠지는 쪽이에요. 여집합 붙어 있는 게 뒤로 빠지는 쪽. 그래서 이렇게 교환 법칙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어도 교집합하고 여집합하고 묶여 있으니까 이거 차집합이네? 여집합 붙어 있는 걸 뒤로 빼야겠네?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제 그러면 해야 될 거 다 했다. 드물어간도 먼저 좀 해야 끝까지 되셨나요? 지워도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 집합하고 차집합 포함한 연산 법칙을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제 100쪽 펴시면 돼요. 책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당연한 거지. 그치? A랑 A랑 합하면 당연히 A고 A랑 A랑 교집합 당연히 A. 당연한 거. 2번도 당연한 거. 공집합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걸 합쳤으면 그냥 A만 남겠지. 이것도 당연한 거. 그리고 A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 공통 부분이 없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공집합 될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 이것도 당연한 거. 여기는 좀 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체 집합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당연히 모든 걸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했을 때는 전체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체 집합 속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쬐깐한 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그냥 끝이 가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집합,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 나머지는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이것도 당연한 거. (5번도) 당연한 거. A의 여집합, 그거에 다시 여집합, 왔다 갔다 하겠죠. 여집합, 여집합, 여집합. 그래서 C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이중부정처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집합이 여집합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이것도 당연한 거. A가 아닌 부분 다 합하면 전체 집합 될 수밖에 없겠죠? 머릿속으로 뒷근처럼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A하고 A 아닌 부분은 당연한 거 아니야? 교집합이 없겠지. 공통 부분이 없겠지. 내가 아닌 거니까. 7번. 7번에다가만 별표 쳐주시면 되겠어요. A 빼기 B는 A이지만 동시에 B가 아닌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표시해 주세요. 마이너스 D에 붙어 있는 게 요. C가 붙어 있는 게 마이너스 D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팁에다가도 별표 좀 해주십시오. 요거 그리시면 됩니다. 서 있는 거. 이제 집합 안에 집합이 포함되어 있을 때, 두 집합이 포함 관계에 있을 때 이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요거 포함 관계일 때요. 이거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 둘 중에 작은 집합이 교집합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동시에 겹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을 했는데 얘가 나왔다? 이거는 A가 작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A하고 B를 합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또 나왔다? 그러면 합집합은 큰 거잖아. 합집합을 해서 나온 얘가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큰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작은 거에서 큰 걸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겠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라는 걸 보시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A 빼기 B가 이거라 했으니까 같은 말 다시 한번 한 거고. 그리고 5번. 이거는 부등호처럼 생각하시면 돼. 우리 왜 양변에 이렇게 할 때 마이너스 5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꾸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쓸 거는 뭐냐면 둘 다 여집합을 붙여. 이거의 나머지, 이거의 나머지. 그럼 부분집합 포함관계도 반대가 된다. 그냥 부등호처럼 생각하시면 돼. 반대로 바뀌는 거. 거기 써 있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작은 게 B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또 공집합이 된다. 여기랑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제로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집합이 작은 거고 합집합이 큰 거다. 이거는 기억하시면 편해요. 마지막 드모르간만 하고 이제 저 문제 풀게요. 예. 드모르간이 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안쪽으로 다 넣어서 뒤집어 주는 거죠. 전부 다 전개. 요거 A에 여집합 붙여주시고, 컵 뒤집어 주시고, B에 여집합 붙여주시고, 이게 등으로 만들어지. 아까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미 컵이 달려 있다, C가 이미 달려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붙이면서 여집합 사라지고, 뒤집어지고, B에 여집합 이렇게 묶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A 빼기 B까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유한집합 원성계 좀 이따가 하고요.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저 문제 656번. A랑 B랑 일단 원소나열법으로 쓰셔야 되죠. 예, B의 배수 중에서 전체 집합 안에 있는 것만 2, 4, 6만 되는 거고. 그리고 쟤 좀 바꿔볼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려도 되는데 이 차집합은 웬만하면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A 교집합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 요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차집합 할 때.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야? 여집합 사라지니까 그냥 A 교집합 B 구하라는 거 아니야? 간단해졌죠? 그러니까 1 아니고 2, 3 아니고 4 아니고 6 이렇게 두 개 합해서 8 이게 보시면 돼요. 차집합은 보이면 반드시 바꿔주세요. 하나만 더 하고 싶까요? 660번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660번은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보세요.
답이 5번인가요? 괜찮나? 교집합 먼저 쓰시고 3, 9 그리고 차집합 1, 5, 7 여기다 쓰시고 그리고 전체 합집합의 나머지니까 합집합의 각각 부분 여기다 2, 4 쓰시고 그럼 이제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없는 게 유일하게 요 공간이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이게 답입니다. 3, 6,